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 반전의 반전을 또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장이 또 붉게 물들면서 이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지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어제 자정 무렵만 하더라도 정말 약간 좀 더 암울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리 상황이 또 좋지는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밤 11시 49분이니까 거의 자정 무렵만 해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68K, 그러면서 알트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짙은 빨간색을 보일 정도로 상황이 또 그리 좋지만은 않았었는데, 그럼 이때만 해도 왜 그랬느냐,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발표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치보다도 지금 뭐 근원 그리고 뭐 연간 월간 다 따져서 예측치보다도 0.1%포인트씩 지금 살짝 더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최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 둔화세가 멈추고 정체가 됐다. 다시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의 해석이 나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또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6월 달에 이 FOMC 때 금리 전망이 어떻게 변했냐, 그걸 또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을 무려 81%, 그러니까 5월도 아니고 이제 6월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여길 보시게 되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56%로 봤었는데, 그런데 어제 CPI 발표 후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인하는 18%로 급락을 했고 금리 동결을 무려 81%나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시기도 또 7월도 아니라 9월로 또 예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요 상승 추세를 최근 며칠 동안은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깨고 내려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제 이 CPI 발표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상승 채널 안으로 깊숙이 재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이 자정 무렵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장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좀 중요한 것이 이것을 보시면 어제 CPI를 발표한 이 시점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69K에 있던 이 비트코인이 67.5K까지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그 반전을 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CPI 발표 이후 한번 67.5K까지 터치를 한 이후로 이렇게 오히려 더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70.7K까지도 올라온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봉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제 이 삼각 수렴의 그 하단까지, 그러니까 67K 그 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좀 말아 올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아랫꼬리가 달렸고, 그래서 이 삼각수련의 상단을 뭐 돌파라 하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살짝 좀 벗어나서 이제 이 상단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위치까지 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요 저점 추세선의 67K를 지지를 해주면서 우선적으로는 좀 강한 지지의 구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움직임이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뭐 투심, 달러 지수 등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그 이점을 살려서 버텨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런 붉은색을 보이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다르게 흐르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점을 살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공급과 수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ETF인데, 그 흐름에 이 상승에 좀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아직은 지금 이 블랙록의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는데, 근데 요거보다는 제가 표시했던 요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공유했던 요 자료인데, 요걸 좀 보시게 되면 아직 이 블랙록의 이 유출입 데이터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일단 피델리티가 최근의 흐름보다 좀 더 많은 유입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BTC가 어제도 뭐 유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유출된 물량 중에 가장 적은 1,700만 달러의 유출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블랙록이 유출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하다고 볼 때, 최종적으로 유입으로 지금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면 최근에 이틀간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았는데 이 유출세를 끊고 다시 유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더 컸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데이터를 볼 때, 어제 유독 이 암호화폐 시장만 잘 버텨준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볼 때 뭐 여전히 이 삼각 수렴 안에서 뭐 어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비록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1차적인 이 69K는 지금 다시 또 넘어서긴 했지만 두 번째 기준으로 잡고 있는 요 73K, 이 부분을 아직은 완벽하게 또 넘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조정 장세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요 69K를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요 73K를 확실히 또 넘겨주는지를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요 차트를 바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삼각 수렴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를 그려놓고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어차피 결국에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삼각 수렴 끝에 왔을 때 돌파를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지금 이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이 브레이크아웃 돌파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찐일까, 그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필요한 건 이 시간이라는 것이고, 지금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걸려서 상승을 하느냐, 이 부분이 다를 것이지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다. 이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쨌든 최근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반전에 반전을 또 거듭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내일은 다시 빨갛게 물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간일 뿐이지 그 방향성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리플도 아무래도 좀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880원대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요 삼각 수렴을 돌파한 이후로 뭐 미약하긴 하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달러 기준으로도 이제는 0.61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 그 끝에서 이 상승을 또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리플 BTC 페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리플 BTC 페어는 이렇게 하락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요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위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한 그 방향성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가지고 요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4월 10일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3,200만 개의 XRP, 그러니까 달러로는 1,900만 달러의 이 XRP가 업비트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됐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물량이 원화로 하면 어느 정도 물량이냐,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1,9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263억 원 정도,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다 보니 요 거래를 두고 보시는 것처럼 요런 기사가 어제 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 XRP 경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본이라서 살짝 또 어색하긴 해요. 그러면서 단일 거래, 한국 주요 거래소에서 3,200만 개 XRP가 확보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거래 배후에 있는 고래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아 구매에 흥미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갑은 불과 몇 달 전인 2023년 9월에 활성화된 비교적 새로운 주소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 전송 규모만 보면 XRP의 성장 및 채택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기관 플레이어나 고액 자산가 개인일 수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가능성은 대규모 플레이어 또는 고래가 긍정적인 발표, 향후 가격 변동 또는 장기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XRP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자금을 재편성하거나 매도보다는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 자금을 콜드 지갑으로 이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지금 이런 매집이 이루어진 만큼 이 고래의 의도는 할인된 가격으로 축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꽤 큰 이 물량이 매집된 것으로 볼 때 이 최근에 XRP 강세에 대한 그런 전망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뭔가 이 고래들이 움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일단 좀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이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좀 내려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발사대를 좀 높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